함수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어떤 마법 상자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배웠던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. 이 수학의 함수는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y는 결과값이죠. y는 결과고 ex는 여기 x라는 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. 그죠? 이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 y의 결과값이 바뀌는 것이 함수의 개념입니다. 그래서 이 x라는 것은 뭐 사용자가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 뭐 계산 결과일 수도 있고 프로그래머가 입력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컴퓨터의 동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자, 컴퓨터가 동작할 때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. 그 전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컴퓨터를 좀 배운 친구들한테 야, 컴퓨터 살려면은 뭐를 좀 봐야 돼?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?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들이 주로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? 야, 컴퓨터 살 때는 이게 중요해 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? 램? CPU? 그렇죠. 그래픽, 램, 그렇죠.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해줬던 이 그래픽, 램, 저장 용량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역시나 전공해준 친구들 그리고 컴퓨터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일단은 CPU 그리고 방금 램이라고 나왔는데 램 이렇게 있고 우리가 디스크, 저장하는 디스크, 뭐 하드디스크나 요즘 SSD 이런 거 많이 나오죠. 요즘이 아니고 오래됐죠. 자,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여러분들 과제하고 나서 과제 파일을 어디다 저장을 해요? 아니면 뭐 여러분 동영상 아니면은 사진 이런 거 여기에 SSD 뭐 아니면 하드디스크, USB 이런 데다 저장을 하잖아요. 요거를 이제 보조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해요. 왜 보조기억 장치라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램이 주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. 아니 왜 우리는 주로 모든 것들을 하드디스크나 뭐 SSD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해놓는데 왜 도대체 램을 갖다가 주기억 장치라고 부르는 거지?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했었어요.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은 이 CPU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예요.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. 컴퓨터의 계산이라든지 컴퓨터의 연산이라든지 뭔가 처리하는 모든 거는 이 CPU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물론 GPU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이 CPU에 도달하기까지 어떻게 되냐면 이 보조기억 장치에서 저장되어 있던 어떤 파일 만약에 뭐 음악 파일이라고 하면 음악 파일을 재생을 해야 된다. 그러면 이 CPU까지 가야지 뭔가 처리가 되고 재생이 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 보조기억 장치에서 CPU까지 가려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램으로 일단 먼저 그 파일이 복사돼요. 그러니까 그 다음에 램에서 CPU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. 컴퓨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램이라는 것은 특성이 있는데 전원이 나가면 전원이 오프되면 이 기억이 사라져요. 자,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단기 기억 장치라고 보면 돼요. 자, 그러면 왜 이 두 개가 지금 왜 이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을까요? 얘는 장기 기억 장치라고 보면 되는데요. 이 친구는 전원이 꺼져도 기억을 하죠.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. 뭘까요? 느린 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에요. 장점은 싸요. 싸고 그리고 싸니까 용량을 크게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전원이 꺼져 있고 전원이 꺼져 있어도 저장할 수 있고 싸니까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 이게 이제 단기 기억 장치 램은 비싸요. 그런데 이게 넘사벽으로 빨라요. 그래서 이 CPU에 가기 전에 뭔가 처리하는 CPU는 또 램보다 또 넘사벽으로 빨라요. 그래서 얘네들이 자고 있던 파일을 깨워서 램으로 먼저 보내놓은 다음에 CPU에서 뭔가 처리를 하고 다시 램으로 보냈다가 우리가 또 영구 저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
게임을 딱 처음 켰을 때 아니면 영화를 딱 처음 켰을 때 뭐가 나오냐면 로딩 중 막 이런 표시가 나와요. 로딩 중 땡땡땡 땡땡땡. 이게 뭐냐면 이 잠들어 있던 이 영화 파일 아니면 음악 파일 뭐 게임 그 이미지 파일 막 동영상 파일 이런 거를 이 램으로 복사를 하는 중이에요. 그래서 로딩이라는 거 적재한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램의 로딩, 램의 적재 중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고 있던 애들을 이 장기 기억 저장소에서 깨워가지고 램으로 보내는 겁니다. 그래서 램의 일정 공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가 CPU가 이제 처리할 차례가 되면 이렇게 쓱 들어갔다가 처리돼서 다시 나오고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램이라는 친구는 이제 컴퓨터를 좀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. 다다익 램이다라고. 그래서 램의 용량은 크면 클수록 컴퓨터의 일 처리에 유리하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램의 공간이 협소하게 되면 이 로딩되어 오는 데이터들이 적겠죠. 그래서 한번 처리하고 나서 CPU로 갔다가 로딩이 이렇게 처리되고 나서 하드디스크로 간 다음에 공간이 널널하면 다음에 언제 쓰일지 모르니까 그냥 램에 남겨둘 수 있어요. 그런데 얘를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없앴다가 다음에 다시 필요하면 또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다익 램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이겠느냐라고 하면은 이 램을 가장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. 자, 아까 하드디스크에서 램으로 뭔가를 옮겨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자, 우리가 스위프트에서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일 처리를 해야 돼요. 뭔가 코드로 CPU에 일 처리를 보내야 돼요. 그럼 어디에 잠깐 들렸다 가야 된다고요? 우리가 뭔가 A 플러스 B라는 코드를 스위프트에서 작성을 했는데 이거를 연산을 이제 처리하게 만들려면 CPU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CPU에서 뭔가 일 처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CPU까지 가기 전에 CPU에는 한 번에 하나의 일밖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번에 처리할 일을 대기하기 위해서 이 램이라는 공간에 이제 우리가 작성한 코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잠깐 기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스위프트 파일은 실제로는 우리 SSD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그걸 실행했을 때 램으로 올라가서 그 램에서 CPU로 가기 전까지 어디에 담기냐 하면은 우리 변수에 담아두게 돼요.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연산을 해야 되거나 잠시 이제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저장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램의 어떤 공간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변수 혹은 상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CPU에서 연산을 처리하기 전에 램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그 공간을 변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오늘 내용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친구들 변수라고 부를 겁니다. 영어로 variable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친구들 이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스위프트에서 이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앞에 세 글자를 따서 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. 다 소문자입니다.